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피 시황 제목은 반도체 진정, 조선주 초강세, 코스피 바닥 잡았나 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7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사실 거의 매매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는 조금 쉬었고 조선주, 건설, 은행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초강세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코스피가 아직 확실하게 바닥을 잡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외국인의 선물 옵션 포지션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매매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의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뉴스는 뭐 7월 금리 인하로 돌아선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 지금 나스닥이 조금 떨어져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2분기에 깜짝 성장을 했다니까 미국이. 그러면 이게 금리를 내릴 수 있나 이런 퀘스천은 좀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슈퍼 엔저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많이 반등을 했어요. 많이 반등을 했고 그런 것들도 사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거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인하를 할 것 같긴 한데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조선주들이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 방산주인데 이런 애들도 실적이 좋고 사실 근데 반도체도 실적은 좋아요. 그런데 반도체가 공격을 받는 이유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선이나 방산은 아직 덜 올랐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또 대신에 영업이익이 안 좋아진 2차 전지들은 그렇죠.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실적과 주가는 밀접한 관계가 있긴 해요. 참고로 세금 좀 손을 댄답니다. 상속증여세율을 좀 내린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상자산 과세도 조금 2년 유예한다고 합니다. 금투세도 빨리 유예를 하든지 없애든지 해야 될 텐데요. 코스피 시황은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지수 보고요. 지금은 나스닥이 중요합니다. 금리 환율 유가, 채권이죠, 금리는. 이 지표가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나스닥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수급이 중요하죠. 외국인의 현물, 파생, 포지션, 수급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요 종목, 삼성전자부터 반도체, 차, 금융지주, 공기업, 조선, 화장품, 게임, 바이오, 인터넷, 2차전지, 건설, 방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빗금친 구름대,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배열되어 있었고 주가가 상승했지만 주가 캔들이 지금 급격하게 전환선 깨고 기준선 깨고 구름대까지 쉬지 않고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좀 빠른 시일 내에 깨서 좀 걱정을 했는데 오늘 반등에 성공한 모양이에요. 오늘 반등에 성공한 모양이고 이것은 뭐 나스닥 선물이 반등한 효과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이제 음봉이 나왔을 때 쌍바닥만 확인하는 과정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쌍바닥만 확인한다면 이게 바닥이 잡지 않았나 지금 그런 생각은 들어요. RSI도 지금 그렇지만 아직 과매도권에서 나오진 않았어요. 나오진 않았지만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진정이 좀 된 것 같아요. 그 반도체 셀링이 특히 그 SK 하이닉스 셀링이 진정이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도 양봉이겠죠? 아니네요. 코스닥은 음봉이네요. 코스닥은 반등을 못했네요. 반등을 못하고 그냥 멈춰만 있습니다. 코스닥은 사실 좀 어려울 거예요. 빗금친 구름대 지금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고 캔들도 지금 완전히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락세거든요. 반등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세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하락세를 벗어날 만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조금 계속 보수적으로 코스닥은 좀 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어제도 하락은 했어요. 어제도 하락은 해서 구름대까지 내려왔는데 진정은 좀 됐어요. 오늘 뭐 선물이 반등을 했었는데 오늘 밤 어떻게 되는지 봐야죠. RSI가 아직 돌려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선물이 양봉이 나와서 코스피가 진정을 했는데 나스닥이 오늘 또 돌변화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저는 코스피가 거의 바닥이긴 한데 월요일 확인은 필요할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니까 아직 그렇죠. 이게 지금 위아래 긴 꼬리를 만들면서 약간 바닥 징후는 있는데 아직까지 뭐 바닥이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구름대 하단인데 어, 월요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고채 10년물 채권 가격입니다. 채권 가격은 다시 상승세로 들어서는 것 같아요. 지금 피꿈치 구름대,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캔들 정배열되어 있고 오늘 또 양봉이거든요. RSI도 뭐 고공권에 있습니다. 데드크로스지만 그러면 결국 외국인이 이번에 매도한 건 셀코리아는 아니고 그냥 선물 옵션 포지션 또는 나스닥에 연동된 그런 행동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환율도 오늘 뭐 RSI 골든크로스 나서 환율은 계속 1380원 그 상태 그대로예요. 계속 박스권. 환율은 요지부동입니다. 요지부동이고 유가가 조금 반등을 했네요. 유가가 반등을 했고 유가가 반등을 하면 안 되긴 할 텐데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 금리가 내려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뭐 크게 오르진 않았는데 78달러 수준인데 뭐 하락에 따른 자율 반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표를 간단히 볼게요. 지표 LRS 보면 LRS가 아직 꺾이진 않았는데 살짝 이 속도가 줄었어요. 줄었고 지금 R스퀘어드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0.9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 정도 되면 꺾일 때도 됐어요. 이 정도 되면 꺾일 때도 됐고 월요일 하루 뭐 저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저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아마 월요일 오전이 저는 바닥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이 바닥일 수도 있고요. RSI도 지금 과매도권에서 나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MACD 오실레이터도 지금 멈췄습니다. 다행히 잘하는 게 멈췄어요. 스토캐스틱 볼게요. 스토캐스틱도 지금 단기가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내긴 했네요. 골든크로스 만들어냈고 장기는 아직 아닙니다. 실제로 반등은 시작되었고 이 반등이 확인이 되려면 중기까지 골든크로스가 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캔들이 5일선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5일선 위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쌍바닥 확인하는 건데 월요일 날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결국은 오늘 밤 나스닥이 제대로 지금 반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외국인은 별로 매매가 없었네요. 그냥 기관이 사고 개인이 좀 팔고 뭐 그런 조금 외국인 매도가 좀 진정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캔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사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남았는데 이 상태로 뭐 얼마나 만회를 할지 모르지만 일단 월봉상 음봉이 나오긴 했어요. 꼬리 달고 음봉이 나와서 조금 모양은 안 좋습니다. 주봉은 오늘 마무리가 됐는데 음봉이 됐죠. 음봉이 됐으면 다음 주에 음봉이 나올 확률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오늘 바닥 잡은 것 같으니까 좀 기대를 해보는데 캔들 차트 예, 일봉입니다. 일봉 보면 지금 121선에서 멈춰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나스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나스닥이 잘 마무리가 되면 월요일 바닥 잡고 다음 주에는 좀 양봉을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부터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목균 일봉입니다. 뒤꿈치 구름대 상승하고 있지만 지금 주가가 강하게 지금 하락해가지고 구름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런 와중에 전환선이 기준선을 역전시켜 놨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반등은 나올 거예요. 반등 나오지만 지난번이랑 비슷한 양상이 또 될 것 같아요. 반등하고 기준선에서 밀리고 또 반락했다가 재차 다시 올라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얼추 또 그렇죠. 다음 분기 10월이 다음 분기인가요? 1, 2, 3, 4, 5, 6, 7, 8, 9 10월 달 또 분기 10월 초에 또 다음 분기 영업이익 나올 때에 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또 한번 반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이닉스는 구름대 완전히 이탈해서 지금 그래도 지금 위아래 도치 캔들을 만들어 가지고 바닥 비슷한 모양을 잡았어요. 지금 매수 매도가 팽팽한 거니까 오늘은 외국인이 그렇게 매도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RSI가 과매도권에서 나오진 않았거든요. 아직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고 5일선 회복하기 전에 저점 매수 들어가는 거는 위험합니다. 언제든 미국 시장 여하에 따라서 공격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반도체가 주춤한 반면에 오늘 차가 상당히 아침에 하락세가 셌어요. 그래서 어, 조정이 저는 현대차, 기아 중기 조정 들어왔다고 봤는데 중기 조정 맞는 것 같아요. 조정폭이 근데 상당히 깊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조정의 시간은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가격 조정이 깊이 들어오면 기간은 짧아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기아는 기아도 음봉이 크게 나왔네요. 음봉이 크게 나와서 완전히 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이랑은 좀 틀리죠. 지난번에 살짝 이탈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이탈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금융주가 다시 살아났어요. KB금융이 기준선에서 되튕겨가지고 다시 전환선 위로 올라섰고 우리 금융지주가 많이 상승한 것 같아요. 여기는 없는데. 근데 아직 KB금융은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네요. 금융주 중에서도 은행주가 강세였죠. 삼성화재는 그냥 살짝 반등한 정도에 그쳤네요. 전환선 기준선 여전히 역배열되어 있고 미래에셋증권도 반등은 했는데 기준선 돌파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금융주 중에 오늘 은행주가 특히 강세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행주가 살아나나요? 살아나면 다른 것도 살아날 텐데요. 삼성물산은 그냥 그 자리 계속 지키고 있네요. 전환선하고 기준선 사이에 그냥 횡보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완전 캔들 이평선 자체는 완전히 역별되어 있는데 완전히 횡보하고 있네요. 오늘의 히어로이죠. 오늘의 히어로입니다. HD 한국조선이에요. 오늘 조선주가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이게 실적이 향상이 돼서 그런 건데 전환선을 종가상 깬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언제가 고점일까요? 삼성중공업도 오늘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전환선을 종가상 깬 적이 없어서 계속 상승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뭐 꼬리 달리고 뭐 좀 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몇 차례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전환선 깨질 때까지는 조정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렇죠. 지지선 이탈한 상태로 그대로 있네요. RSI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시장의 관심권에서 지금 멀어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당연하죠. 이게 재료가 노출이 돼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콜마가 지금 기준선하고 전환선하고 역배열되어 있어요. 이거를 해소시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코스맥스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선하고 전환선하고 역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걸려요. 크래프톤은 자기 갈 길 그냥 혼자 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 구름대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계속 상승세예요. 삼성바이오에 새로 넣습니다. 삼성바이오가 구름대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주가 정별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네요. 일단 주봉상으로도 상승 초입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고점 돌파해가지고 주봉상으로는 셀트리온이 결국 박스권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단기 매매도 가능하다 했는데 셀트리온의 뭔가 단기 매매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스권을 돌파해가지고 좀 기대는 돼요. 박스권 돌파했기 때문에. 카카오는 오늘 상승을 못했네요. 오늘 어제 이틀 반등했는데 오늘은 그냥 쉬었습니다. 아직 이게 매수 타점을 돌파를 못했어요. 그래서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매수 타점은 여기 전환선 근처인데 42,000원 부근이에요. 네이버는 매수 타점 돌파했어요. 그래서 매수할 수 있고 오늘 쉬었습니다. 쉬었는데 그러면 매수했다 하면 손절가 잡아서 또 내려가면 손절해야 됩니다. 단기 매매라는 게 그런 겁니다.
2차 전지는 오늘은 쉬었습니다. 어제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쉬었어요. 아직은 뭐 이게 반등이 끝났다 보긴 힘들어요. 살짝 쉬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어제 긴 양봉에 이어서 오늘 조금 작은 음봉이 나왔으니까 잠깐 쉰 거예요. 그래서 반등은 이어질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또 하나는 오늘 또 건설주가 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건설주가 그렇죠. 이게 또 다른 그렇죠.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모양이에요. 지금 GS건설도 주봉상 구름대를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도 예, 저 장대 음봉의 아픔을 딛고 오늘 양봉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건설주 중에도 찾아보면 예, 주가가 좋은 주가 패턴이 좋은 주식도 좀 있을 것 같아요. LIG 넥스원 방산주는 어제 꺾였는데 오늘도 여전히 꺾였네요. 현대로템은 LIG 넥스원이랑은 좀 다르네요. 전환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버벅댔네요. 오늘 좀 안 돼요. 마지막으로 외국인 선물 옵션 동향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보니까 선물이 매매가 없었어요. 매매가 없었고 한 100계약 정도? 100계약도 안 되네요. 매매가 없었습니다. 선물은 매매가 없었고 그래서 시장이 한산한 거예요. 오늘 잠깐 쉰 것 같아요. 폭풍 전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쪽 콜옵션은 조금 매수했습니다. 3,000계약 정도 조금 매수했고 그 다음에 풋옵션이 중요한데 풋옵션도 사실 지금 해소가 안 돼 있어요. 전혀 해소가 안 돼 있어서 풋옵션도 조금 매수했습니다. 조금 매수해서 아직까지 뭐 그 선물 옵션에서 외국인의 방향성은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그렇죠. 나스닥의 그 향방에 따라서 월요일 날 재차 또 공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는 완벽한 바닥은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습니다.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